네, 두 번째 발표는요. 최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매우 핫한 주제입니다. 마이데이터에 대한 주제고요. 마이데이터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의 유형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실 경희대 박주석 교수님은 한국 빅데이터 학회 그리고 한국 EA 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석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는 마이데이터 아키텍처와 거버넌스를 함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사실 원래 그 팜플렛을 보시면요. 제 제목이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과 표준화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 조직의 데이터 생태계 관점의 거버넌스는 이미 많이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조직의 데이터 생태계 거버넌스보다는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개인 데이터 생태계의 거버넌스를 한번 여러분한테 좀 얘기하고 싶어서 주제를 좀 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목이 마이 데이터 아키텍처와 거버넌스입니다. 저는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요, 경희대학교 교수이면서 동시에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데이터 얘기도 같이 하면서 제 조직 얘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요, 일단 조직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 개념 말씀드리고, 마이데이터의 그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퍼레이터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물론 마이데이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그 분산 아이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아주 잘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한번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핵심인 아키텍처와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이데이터 글로벌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 제가 이제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를 해서 이 마이데이터 글로벌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데이터에 대한 생태계는요, 사실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이 팀 버너스리인데요. 그 월드와이드 웹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팀 버너스리가 원래 인터넷 얘기하다가 오픈 데이터 얘기하다가 이 오픈 데이터 얘기하면서 이 개인 데이터의 생태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뭐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 개인 데이터 생태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유럽이 크게 중심이 돼서 이 마이 데이터 여러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마트 디스클로저 정책이라는 걸 폈고 유럽에서는 영국을 비롯해서 마이 데이터 정책을 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유럽 쪽에서 더 이제 강하게 무브먼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18년에 마이데이터 글로벌이라는 비영리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 글로벌은 비영리 조직으로서 지금 전 세계에 걸쳐서 마이데이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잠깐만 좀만 더 설명드리면 핀란드에 있으면서요 2018년에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전 세계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500 회원이 있는데 한 5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90개의 조직 회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 앞으로 개인 데이터 생태가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해서 다양한 그 그룹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마이데이터에 관련된 표준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료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 세계 조직이라 했는데 현재는 전 세계 27개의 로컬 허브가 있습니다. 아시아 쪽만 보면요. 아시아 쪽에는 일본이 제일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한국 생기고 대만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는 작년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이제 코리아 허브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는 작년 11월에 만들었으니까 아주 그냥 신생 조직이죠, 정말. 근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주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이데이터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런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 또 거꾸로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표준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 자꾸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거꾸로 마이데이터 글로벌에 소개하면서 그것이 표준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마이데이터 코리아협의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열심히 마이데이터 어떤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조직 일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마이데이터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원래 퍼스널 데이터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데이터라는 용어가 있는데, 뭐 구분해서 안 쓰는 경우가 많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퍼스널 데이터, 개인 데이터라는 것은 보통 명사고요. 여기 있는 마이데이터, large M, small i, large D, small a, small t, a는 이 마이데이터는 고유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데이터 글로벌이 추구하는 어떤 개인 데이터의 어떤 사상, 어떤 운동 이런 것들을 요 단어로서, 요 용어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는 조직과 개인을 같이 생각하면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요, Human Centric Approach to Personal Data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조직 데이터 생태계가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입니다. 자꾸만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조직의 데이터 생태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직 데이터 생태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혼동이 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조직을 위한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데이터를 위한 관점에서 나온 어떤 서비스나 사상이나 그런 무브먼트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자꾸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보면은 제가 볼 때 오른쪽에 그 마이데이터 선언문이 있는데요.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마이데이터 선언문은 2017년도에 그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 나름대로 선언문을 만들어서 이거를 전 세계에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세계의 변화 방향을 얘기해요. 거기 물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변화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 첫 번째가 그동안 너무 형식적인 개인의 권한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어떤 회사 들어가서 거기다 가입하고 그러면 무슨 동의서 쓰고 뭐 이렇게 이러는데, 그거는 동의서 쓸 때만 그렇고 거의 그 데이터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그런 형식적인 개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행 가능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그게 시스템의 관점을 가지면서 내가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갖고 와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변화 방향이고, 두 번째 변화 방향은 그동안 데이터 보호. 왜냐하면 개인의 데이터를 조직이 막 쓰니까 너무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의 보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데이터 보호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임파워먼트, 데이터의 권한을 위임하고 데이터를 강화해주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주는, 이게 두 번째 변화 방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 폐쇄적인 생태계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폐쇄적인 생태계를 개방형 생태계로 바꿔야 된다. 그게 세 번째 변화 방향이랍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조직 데이터 생태계 관점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실제로 제가 예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지금 제가 많은 은행, 뭐 기업 기관들 이렇게 쫙 나열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한 이 정도,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기업 기관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 경우를 보면은 아마 여기서 지금 한 20개 정도가 제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20개도 더 돼요.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20개라 느낄 뿐이죠. 근데 그 20개 기관이 실제로 제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누구한테 지금 활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의 핵심 철학은 이런 흩어져 있는 나의 그 데이터, 나의 데이터를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데, 행정 데이터는 주로 정부 기관이 갖고 있을 거고, 의료 데이터는 병원들이 갖고 있고, 뭐 통신 데이터는 통신사가 갖고 있고, 이런 막 흩어져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 데이터를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데이터, 나에 관련된 데이터, 그거 내가 원하면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동시키고 싶으면 이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왜냐하면 그건 나에 관련된 데이터니까. 그게 마이데이터의 철학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그런 관점에서
개인의 관점에서 그게 어떤 관점이든 나의 관점에서 융합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나의 혜택을 내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진짜로 어느 여러 기관에 있는 기업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알 수 있고 그거를 이동시키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못합니다. 개인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원하지만. 그래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 얘기하는 마이데이터의 생태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이데이터 생태계는 5가지 역할을 합니다. 5가지 역할. 첫 번째가 person. 여기 제가 이거 표시를 할 수가 없네요. 이거를 표시할 수 있나? 네. person이 있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소스. 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 그 다음에 데이터 유징 서비스.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데이터를 갖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서비스를 하고 싶은 그런 기업 기관들. 그리고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는 실제로 내가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나를 대신 해줘야 돼요. 그 믿을 만한 어떤 오퍼레이터가 대신에 고난에 동의를 해주고 데이터가 움직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오퍼레이터라고 그래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에이전트 같은 거죠. 그게 오퍼레이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생태계를 위한 거버넌스, 에코시스템 거버넌스. 이게 5가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5가지 역할에서 결국은 이 생태계를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퍼레이터입니다. 여기서 사실 핵심은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입니다. 이 오퍼레이터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걸 실제로 할 수 있을까?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패턴을 제가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맨 위에 델리게이션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동의 체계를 관리하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PDS라고 해서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라고 해서 이 그 권한을 동의를 컨센트 플로우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까지 관리해주는. 그래서 실제로 그 오퍼레이터가 그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그거를 보내주고 받는 그런 게 있고요. 세 번째가 리퍼포징.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리퍼포징.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처음에는 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쓰고 싶어요. 그럼 그 임의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임의대로 안 되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동의를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받고 그걸 통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리퍼포징. 네 번째가 노티피케이션. 다시 말하면 이건 약간 공공적인 목적인데 일단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 기관이 먼저 다른 서비스에다가 먼저 데이터를 보내주고 후에 통보해주는, 사후 통보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가 일어났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 개인의 어떤 위치 데이터를 먼저 필요한 기관에다 보내주고 나중에 이런 데이터를 보내줬다고 통보해줘. 이런 게 다 오퍼레이터의 패턴에서 되거든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이런 다양한 패턴에서 다양한 데이터 생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가 참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글로벌은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를 9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두 번째가 퍼미션 매니지먼트, 세 번째가 서비스 매니지먼트, 네 번째가 밸류 익스체인지, 다섯 번째가 데이터 모델 매니지먼트, 여섯 번째가 퍼스널 데이터 트랜스포, 그리고 일곱 번째가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 그리고 여덟 번째가 거버넌스 서포트, 그리고 아홉 번째가 로깅 앤 어카운터빌리티. 이걸 9가지 기능을 갖고 이 기능이 제대로 돼야지 오퍼레이터가 제대로 될 거고 결국은 생태계가 제대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는 기본적으로 그 권한을 관리하는 관점이죠. 그리고 퍼미션 매니지먼트는 그거 전체를 허가 승인한 것 자체를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퍼미션 매니지먼트. 서비스 매니지먼트는 계속 이제 오퍼레이터가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고, 밸류 익스체인지는 실제로 그런 걸 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점에 또 익스체인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관리하는 것이 밸류 익스체인지고, 데이터 모델 매니지먼트는 실제로 개인 데이터의 관점이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이랑 서비스 한쪽이랑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모델로서 서로 스키마를 관리할 거냐 하는 게 데이터 모델 매니지먼트고,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는 이거를 서로 교환해 주기 위한 API, 오픈 API 관점이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고,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는 실제로 그거를 만약 오퍼레이터가 데이터를 저장한다면 분산이 아니라 센트럴하게 저장한다면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분산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가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고요. 거버넌스 서포트는 그런 걸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얘기하는 거고, 로깅 어카운터빌리티는 사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결국 그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 관점이 9번째 관점. 그래서 이런 9가지 기능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4장에서 잠깐 분산 아이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먼저 이 개인의 데이터 생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3가지 모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API 중심의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가 애그리게이터의 관점의 모델이 있고, 세 번째가 오퍼레이터 관점의 모델이 있답니다. API는 각 기관과 기업 사이에 API로 다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겠죠. 개인 데이터 생태계니까. 이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저쪽에 있는 병원으로 데이터를 보내달라.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애그리게이터 모델은 사실은 플랫폼 모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그 커다란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 우리가 이제 빅테크 회사라는데, 그 빅테크 회사가 그런 거기서 개인 데이터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내가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두 번째 모델이고요. 세 번째 모델은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를 갖고 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왜 사실 근데 애그리게이터 모델이 개방형 생태계라고 생각하십니까? 폐쇄형 생태계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는 애그리게이터 플랫폼 모델, 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 하는 이 모델을 폐쇄형 생태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기업이 거의 모든 데이터 생태계를 다 장악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걸 다 하거든요. 실제로 개인들은 그 데이터가 내 데이터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필요할 때 요청해서 서비스를 받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진짜 개인 데이터 생태계 주도권을 나한테 다시 오게 하려면은 결국은 오퍼레이터 모델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관점이랑 지금 저 분산 아이디에서 얘기하는 셀프 소버링 아이덴티티 SSI라는데요. 이거는 그동안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 회사가 결국 전통적으로 보면은 내가 거기에 일종의 한 회원이 돼서 거기서 내가 이제 들어가서 거기 있는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돼서 거기서 내가 여러 가지 개인 데이터를 받기도 하고, 또 그 로그인을 소셜 로그인을 해서 다른 쪽도 계속 같이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결국 중심이 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서 이 SSI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본인이 진짜 분산 아이디를 갖고 그걸 통해서 그게 구글이든 애플이든 페이스북이든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 그래서 이게 마이데이터랑 분산 아이디랑 아주 매칭이 잘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요새 앞으로의 방향은 마이데이터와 분산 아이디가 같이 연결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은 개인이 데이터 공급자, 다시 말하면 서비스 제공자, 예를 들면 뭐 뱅크셀러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서 그래, 그럼 내가 그 데이터 내가 저쪽 은행에 있는 거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받아오게 해. 그러면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와요. 그러면 물론 서비스 제공자에도 기록이 남고 데이터 공급자도 기록은 남아요. 하지만 그거는 각자 기억이 남는 거고, 개인의 관점에서는 그거를 기억으로서 관리를 합니다. 또 새로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보건복지 받고 싶어서 여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다시 또 전달해 줘야 돼요. 그걸 기억으로 다 갖고 있어요. 물론 서비스 제공자는 기록 갖고 있어요.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영역별로 금융 마이데이터, 행정 마이데이터, 지금 사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금융 마이데이터 관점에서 그걸 체계적으로 내가 어떤 걸 동의했고 지금 그 데이터가 동의한 것처럼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게 시스템적으로 보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더 확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삭제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마이데이터 사업자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죠. 그런 걸 통해서 한다는 것이 훨씬 더 제대로 된 통합 관리가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하고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을 만들고 있고, 이게 각 부처별로 각 산업별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오퍼레이터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이런 오퍼레이터를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내가 관점에서 관리할 거냐? 그럼 그거에 딱 맞는 것이 분산 아이디, 다시 말하면 SS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아키텍처와 거버넌스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아키텍처와 거버넌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뭐 정보기술 체계라는 것이 새롭게 기술이 나타났다가 그게 어느 정도 성숙되면은 결국
아키텍처와 거버넌스로 결국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되었어요. 근데 마이데이터 체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다시피 원래 그 거버넌스는 코오퍼레이트 거버넌스에서 IT 거버넌스에서 IT 액티비티, 다시 말하면 코오퍼레이트 거버넌스와 IT 액티비티 사이에서 그것들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액티비티를 거버넌스 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IT 거버넌스가 나왔고,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표준화,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고요. 이사카라든지 ITMS라든지 ITI라든지 커빗이라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고 정착이 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떤 코어포레이트 스트럭처, 기업의 어떤 구조를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IT 관점에서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IT 모델 위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들을 관리하고, 그래서 전사천후 관리가 됐거든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관점에서 미연방정부에서는 피프라든지 또 오픈 아키텍처인 토가스, 가장 오래된 자크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IT 거버넌스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만 다 돼 있어요. 사실은요. 이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은 마이데이터에서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마이데이터 글로벌 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이런 아키텍처와 거버넌스를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아키텍처와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이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얘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데이터 아키텍처도 사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도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크만이 이미 80년대부터, 이미 1980년대부터 얘기해서 굉장히 오래된 거고, 이미 공공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이런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뭐 비즈니스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여러 가지 아키텍처랑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데이터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데이터 아키텍처를 주제 영역, ERD, 그다음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메타데이터, 이런 관점을 해서 나왔고, 이게 이미 메타데이터나 데이터 품질의 표준이 많이 확립이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우리 마이데이터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데이터 아키텍처도 중요하지만 그 아키텍처를 제대로 돌리려면, 제대로 움직이려면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예인데요. 예, 오픈소스 메타데이터 표준, 에게리아,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의 표준이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일단 제가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로 보시면은 그 데이터의 아키텍처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 표준으로 나와 있고요. 또 보시면은 거버넌스의 관점이 같이 나왔어요. 결국 이 두 개가 같이 돼야지 제대로 움직이거든요. 자, 그런 관점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쪽 아키텍처에서 보면은 그 중간입니다. 서브젝트 에어리아, 비즈니스 오브젝트, 비즈니스 애트리뷰트, 그다음에 에셋, 이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그런 걸 해주기 위한 모델이나 스키마나 레퍼런스 데이터나 일부 거버넌스의 관점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아키텍처로 지금 정립이 다 돼 있고요. 또 여러분 또 왼쪽으로 보시면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우리 기업 아니면 어떤 특정 목적, 전략, 그리고 그걸 위한 정책, 그리고 그걸 위한 거버넌스나 그걸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할 거냐,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거냐, 이런 관점이 또 많이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점점점 정립이 되면 결국 마이데이터 아키텍처와 마이데이터 거버넌스가 될 거고,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는 사실 2010년 초부터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여기 보면 뭐 백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2017년에 트러스트넷 프로포절이라는 걸 했었어요. 하나의 과제를 했는데요. 이 과제는 뭐냐면 마이데이터 글로벌이랑 소블이라는 두 개의 조직이 같이 묶어서, 그러면 분산 아이디를 이용한 마이데이터 체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파일럿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다 끝났는데,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 마이데이터라는 그 개인 데이터 생태계와 이 분산 아이디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고,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따로 그 마이데이터 글로벌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제가 마이데이터 아키텍처는 결국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가 핵심이고,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는 9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9가지 기능을 다시 3개의 레이어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터페이스 레이어, 서비스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레이어는 아까 얘기했던 신호미 인증 관리 쪽, 권한 관리 쪽, 그 다음에 중간에 이쪽은
서비스랑 관련된 거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맨 밑에는 데이터에 관련돼서 개인 데이터 저장, 데이터 모델 관리, 개인 데이터 전송 이런 것들인데 이런 레이어를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신호미 인증 관리 쪽에서는 이제 분산 아이디가 지금 강하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 데이터 모델 관리는 개인 데이터 관점에서 그 모델을 제이슨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개인 데이터 전송은 오픈 API의 개념을 계속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연계 관리 이쪽은 SOA의 관점을 계속 갖고 가면서 하나의 지금 데이터 아키텍처를 만들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마이 데이터 아키텍처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마이 데이터 아키텍처가 또 하나 이제 마이 데이터 거버넌스랑 어떻게 연결될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 데이터 아키텍처 거버넌스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관점에서 트러스트 온 인터넷의 개념을 갖고 왔는데 자, 처음에는 테크놀로지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거버넌스가 더 중요한 관점으로 가고 이런 거버넌스 관점에서 다시 테크놀로지를 이끌어주는 이런 관점으로 마이 데이터 아키텍처 거버넌스도 같이 발전될 것 같고 사실은 마이 데이터의 관점에서 아키텍처와 거버넌스는 아직도 지금 언고잉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마이 데이터 글로벌에 들어가셔서 그러한 여러 가지 표준이나 또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마이 데이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글로벌의 어떤 표준이나 정책이나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우리의 어떤 관점만 갖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의 관점만 갖고 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그런 걸 좀 참조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했네요. 이렇게 해서 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질문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사실 박주석 교수님하고는 같은 그 정부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오늘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아키텍처와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제가 제일 궁금하고 우려를 하는 부분은 개인의 주권이란 부분이 많이 소외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정책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 마이 데이터 사업을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이 데이터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은 국민들보다는 기업들이 새로운 매출과 수익을 내기 위한 생각만 갖고 자꾸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수익이나 매출 내는 건 좋죠. 근데 일단 먼저 그 마이 데이터 생태계는 그 개인의 혜택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먼저 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개인한테 어떤 혜택이 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뭐고 그걸 위해서 기업들이 혹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경제가 뭔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말은 마이 데이터 얘기하면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기업의 매출과 이익 이런 관점으로 가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사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공공의 영역, 의료 쪽의 영역,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금융의 영역 이게 마이 데이터가 각자의 정책에서 가고 있어요. 사실 마이 데이터는 그게 공공이냐 유통이냐 헬스케어냐 그게 상관없이 나의 관점에서 융합된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나의 그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의료 데이터 보면서 그걸 또 나의 병원에서 데이터 같이 끌어와서 하면 돼. 그게 뭐 보건복지부 거든 내가 이게 전자산업권든 그거 나 상관없거든요. 나는 나의 융합 데이터 생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각각 영역별로 따라가다 보면 산업별로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서로 불일치가 되고 나중에 정책이 충돌이 될까봐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또 아우르는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좀 목소리가 더 커지고 정부 쪽에 잘 전달이 되기를 크게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이시가 잘 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